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발 관세 직격탄이 한국을 덮쳤습니다. 경기 침체 공포가 현실화하자 글로벌 증시가 출렁이면서 코스피도 급락세를 보이며 2,400선이 붕괴가 됐는데요. 장중 원달러 환율은 1,470선을 찍기도 하면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모습입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국내 증시가 급락하며 상장 종목 3분의 1이 연중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되며 다시금 블랙 먼데이가 찾아왔다는 평이 나오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 증시를 모두 끌어내렸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미국 상호관세 발효에 따른 글로벌 관세 전쟁 확산 우려로 반도체주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품목 관세 도입이 임박했다고 밝히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인데요. SK 하이닉스는 올 들어 장중 처음으로 17만 원 선을 내줬습니다. 네 번째 브리핑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7일 8만 달러 선이 무너진 데 이어 7만 6천 달러 선까지 물러났습니다. 최근 증시와의 동조 현상이 강해진 만큼 향후 관세 관련 불확실성 해소에 따라 방향성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들께 퀵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민주입니다. 미국발 관세 직격탄으로 증시에 먹구름이 짙게 드리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이 관세 전쟁의 영향으로 양시장 공포에 질리며 5%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국내 증시가 급락하며 이 상장 종목 3분의 1이 연중 최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400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이 1분간 지속되는 경우에 발동하는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되면서 블랙 먼데이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상위 종목 모두 하방 압력을 크게 받았는데요. 개별 이슈 종목만이 또 살아남았습니다. 하락장 속에서 6월 3일에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 테마주 선방한 모습이었습니다. 관세가 다시 부른 블랙 먼데이로 이 시장이 공포에 질렸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봐야 할지 저희는 오늘 장 마무리와 함께 다음 장을 위한 투자 전략 꼼꼼하게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로켓 배송 종목이 포착이 될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서울경제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님 먼저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정말 오늘 시장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로써 2025년의 상승분을 전부 좀 반납한 모습이었는데요. 앞으로 시장 좀 어떻게 지켜볼 수 있을까요? 참 쉽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어떤 얘기를 좀 해드렸었냐면 일단은 이 관세와 관련한 상태에서 중국에 대한 스탠스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렸어요. 그리고 그 부분들을 제가 짚어드리면서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면 트럼프의 일기와 일기 때의 중국의 국력과 현재 보여지는 트럼프 2기 때의 중국의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항상 제가 중국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얘기를 좀 해드렸던 게 지금에 와서 또다시 한번 아마 귓가에 좀 맴도시지 않으실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앞서서 우리 앵커님께서 너무 시장에 대한 상황들을 다 브리핑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짤막짤막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부분들로 인해서 국내 증시에 대한 흐름들이 동반 급락을 했습니다. 5%대에 대한 하락을 보여준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5%지 옆 나라죠, 여러분들. 항생지수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12%입니다. 그죠? 그리고 중국 상해 같은 경우도 7%대에 대한 하락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대만이죠. 대만 역시도 지금 9%가 하락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죠. 물론 중화권 증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금요일 날 휴정이 있었기 때문에 금요일 날의 하락분들을 반영을 한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렇게까지 하락을 했었던 가장 큰 이유들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중국의 보복관세, 상계관세 이게 34%가 남았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예전에 중국이었으면 우리 해결점을 한번 찾아볼까? 합의점을 한번 찾아볼까? 라는 쪽으로 갔었어야 되는 게 시장의 시나리오고 시장의 충격을 줄이는 그런 방법이었는데 여기에 중국이 드디어 맞불을 놓기 시작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일단은 미국의 상부장관도 마찬가지로 전혀 현재의 이 관세 전쟁에 대해서 수그러들 의지가 없어 보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얘기가 있었죠, 여러분들? 앞서 말씀하셨죠, 여러분들, 앵커님께서. 지난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티샷을 날리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앞으로에 있을 협상과 관련된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액션들을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생각했던 것보다 관세와 관련된 정책적인 리스크 부분들이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뭔가 투심을 좀 악화시키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낙폭을 피해갈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올해 1년 동안 그러니까 YTD 기준이죠. 2025년도 1월 달 그리고 현재 4월 달까지 진행되는 상승분을 지난주 한 주와 더불어서 오늘 드디어 하향 이탈시키는 그런 움직임들로 좀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의미 있는 부분들을 좀 찾자라고 하게 되면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들은 분명히 있다, 발생이 됐다. 그렇더라고 되면은 매크로 상황 자체 우리가 예측하기 상당히 쉽지 않은 이 관세와 관련된 각국의 움직임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들이 제각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은 언젠가는 저점을 찍고 올라옵니다. 근데 이 언젠가를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 언젠가의 모습들은 딱 하나의 이벤트를 가지고 딱 하나의 이벤트 그리고 모멘텀 그리고 티핑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죠. 찰찰찰찰 흘러내리는 이 잔 속에 물방울 하나만 톡 떨어져도 차게 넘치거든요. 그 지점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근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찾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장의 저점이 어딘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시장의 저점을 돌아서 본격적인 반등 흐름들이 나올 때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사야 될지, 어떤 업종들을 사야 될지 전혀 감이 안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이 빠진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실망하고 내 종목 어떡하지? 그거 고민할 때가 아니에요, 사실. 이미 시장의 참여자들은 기관, 외국인, 개인 다 할 것 없이 다 지금 손실 구간으로 진입이 됐습니다. 여기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 준비하는 사람들만이 돈을 벌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늘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게 시장은 분명히 좀 리스크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서 시장의 리스크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하락폭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시장의 자금은 분명히 다른 곳으로 흘러갈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지난주에 뭘로 나왔죠, 여러분들? 대선주. 그죠? 예. 간단하잖아요. 이 부분들 제가 오늘 또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에 따라서 일부 테마 쪽이라든지, 그죠? 대선 관련주들, 정책주들, 이러한 종목군들로 수급이 집중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연출이 됐던 게 오늘장의 특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보여드렸던 이 사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시장에는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강세장에는 그냥 어떤 종목을 사도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 지점에서 사야 됩니다. 이 지점에서 매도해야 됩니다라고 기계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약세장에서는 여러분들 어떤 하나의 큰 의미 있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그거에 대한 해석을 하게 돼요, 시장에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지금 난리 부르스인데 여러분들 트럼프는 여유 있게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전략적인 모습인지 정말 여유로운 모습인지 이거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트럼프도 분명히 좌불안석이다. 임기 초기에 이렇게 인기가 떨어지고 미국 전역을 통해서 시위를 하는 모습들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버티는 거예요. 과연 트럼프가 저는 트럼프라는 인물에 대해서 호불호를 떠나서 진짜 강대국 세계 넘버 원이잖아요. 이 넘버 원의 대통령 자리를 2번이나 차지할 정도면
보통 인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한 발 정도 앞서서 나가는 게 아니고 두 수, 세 수 앞서서 생각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 이러한 주말 동안에 이러한 사진, 이러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올려드렸던 이러한 자료들은, 이러한 이제 액션들은 충분히 우리가 시장에서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도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에요. 자, 어제 금요일 날 미증시가 빠지고 나서 패드워치의 금리 인하 확률이 확 올라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업데이트 해드렸을 때 5월 7일 날 있을 FOMC에서의 금리 확률이, 인하 확률이 30%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주말 딱 보내고 나니까 25bp 인하하는 확률이 47%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요건 6월 달이에요,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6월 달 거? 6월 달은 금리 동결이 아예 없어요, 확률표에서. 보이시죠? 25bp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 부분들이 41%, 50bp 48%, 75bp 10%입니다. 그러면은 토탈 금리 인하, 6월 달에는 금리 인하 할 거야라는 시장에서에 대한 기대감들이 100%예요. 이만큼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월 의장의 의중은 좀 달라요. 이번 트럼프 관세와 관련해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부분들에 대한 언급을 했고요. 그와 더불어서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을 기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조금 더 안 좋게 반응을 하는 데 있어서 세 번째 요인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앞서 이제 코스피 보이시자고요. 자, 1월 달 우리 2025년도 1월 달의 움직임들입니다. 드디어 오늘 개파락을 통해서 5% 하락하면서 YTD 기준으로 상승했었던 부분들을 다 토해내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작년도 12월 달에 저점까지 이탈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러한 캔들들이 형성이 되게 되면 사실은 과매도라고 봐야 돼요. 기술적으로는. 근데 이 과매도를 보여준 어떤 상황들 속에서 리바운딩이 돼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리바운딩을 할 수 있는 모멘텀들을 찾아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찾기 쉽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는 좀 덜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이미 선반영이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2025년도에 이 수익률, YTD 기준으로 수익률은 이탈은 하긴 했지만 등락의 폭 자체는 아직은 좀 여유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시장 더 밀리면 어떡하지? 더 밀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더 밀린 이후에 리바운딩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 과연 어떤 종목들이 시장에서 대장주 역할을 할 것인가? 대장 섹터가 될 것인가? 이것들을 체크를 해야 돼요. 자, 돈을 버는,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인드를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 마인드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들? 공포에 질려 있을 때, 대다수의 대중들이 공포에 휩싸였을 때 용감하게 살 줄 아셔야 돼요. 그 타이밍들을 제가 하나하나씩 말씀드릴 테니까 이 다음 코너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중국 등에서 보복 관세를 예고하면서 이 글로벌 무역 전쟁의 격화 속에 이 증시의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이렇게 정말 예측하기 힘든 이 시장의 흐름을 좀 미리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간 일정 정리가 정말 필수적이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또 많은 분들께서 이 많은 일정들을 혼자 정리하기 어려워하시기도 합니다. 일정을 기준으로 또 관심 종목들의 리스트까지 이 매매가 쉽지 않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에 정리된 자료를 또 보내드린다고 하는데요. 한 주를 미리 훑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과 함께 장중에도 전문가님과 또 실시간으로 함께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최용동 전문가님과 꼼꼼한 대응 전략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보다 큰 화면으로 만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블랙먼데이 공포를 맞은 시장 속의 전략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오늘 같은 이런 시장 속에서는 어떻게 좀 종목을 발굴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대응을 어떻게 해봐야 할까요? 전문가님의 전략이 또 궁금합니다.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에서 바뀐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 앵커님 제 종목들 다 보셨죠? 네, 거의 대부분이 뭐였죠? 정책주였어요. 네. 대선주였어요. 그리고 지지난주에는 잠깐만 시장이 하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내수 종목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농심, 오뚜기 말씀드렸고 엔터주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난주 한 주 같은 경우는 아가방 컴퍼니, 그죠? 여러 가지 뭐 코나이, 정책적 인맥주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었고 정책과 관련된 종목군들 대선 조기 대선이 우리가 들어갈 거야라는 이야기들을 저희가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종목들을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어렴풋이 최영도 전문가가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좀 냄새를 좀 맡으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코너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드리잖아요.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실마리들, 힌트들을 제가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방송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최영도 전문가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장중에 우리 가족분들과 시장에서 살아남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밑에 하단에 보이시죠,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 가족분들 시장이 5% 빠지는데 한 종목은 거의 상한가에 준하는 수익을 거뒀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은 지금 넥스트레이드에서 상한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정책과 관련해가지고 살짝 들어가서 발을 담갔던 종목은 장중에 4%, 5%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저희는 세 종목, 네 종목 수익을 실현시키는 그러한 기염을 토했던 날이 오늘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이 빠지더라도 수익 내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회들을 틈타서 짧은 시간 안에 급등하는 종목들을 잡아내고요. 그리고 그 종목군들이 영원히 가진 않거든요. 짧게 수익 실현시키고 그 다음에 지수가 바닥을 치게 되면 지금 많이 빠져있는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뭐 화학주들, 철강주들, 뭐 아무튼 뭐 현대일렉트릭을 중심으로 한 전력기기들, 다시 한번 조선주들, 방산주들 이런 종목군들 시장이 재편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러한 부분들 또 다시 잡을 수 있는 자금을 또 만들어내는 그러한 정말 선순환에 가까운 매매들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저 최영 전문가 그리고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수익을 달콤하게 채워나가시는 분들이 우리 가족분들이라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그러한 부분들을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밑에 하단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항상 우리 기법 얘기를 해드릴 때 여러분들께 단순하게 얘기해 드립니다. 심플 이즈 베스트.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웬만하면 복잡하게 설명 안 드리잖아요. 그죠? 굉장히 심플하게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힌트들을 제가 다 드리고 있습니다. 저의 모토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이번 주도 시장이 약세장이기 때문에 기법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강세장에서는 기법이 통해요. 기술적인 지표들을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해도 돼요. 그런데 약세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법 안 통한다고. 때려잡아도 안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약세장에서는 누가 생각을 더 많이 하냐. 누가 시장의 참여자들이 어느 쪽으로 도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그 경험을 저와 함께 간접 체험하는 시간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월달 우리 3주차까지 매매했던 종목군들 수익률 너무 좋죠? 자, 4월 첫 주차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이래요, 여러분들. 아가몬 컴퍼니 4월 2일 날 오늘 4월 7일이죠. 토, 일 빼면 3일 만입니다. 63%. 코나이 56%. 유니온 26%. 유니온도 저희가 4월 2일 날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잖아요. 그죠? 오늘 바로 갭 떠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국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트럼프 1기 때의 중국과 트럼프 2기 때의 중국은 완전히 다른 국가다. 맞습니까, 앵커님?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로 투 세븐이에요. 이거 보이시죠? 8시 59분.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8시 59분. 자, 보이시죠? 예, 자, 8시 59분입니다, 여러분들. 시초가 부근 분할 매수하겠습니다. 8시 59분. 어때요, 여러분들? 지난주 정책주 강조 속 저출산 관련주 아가방 컴퍼니와 함께 대응.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한 섹터가 딱 정해지게 되면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종목은 다 같은 방향을 보인다. 다 동일한 방향을 보입니다. 누가 먼저 가든 누가 더 가든 수익률 차이가 따르는 거지 정책적인 방향 자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 섹터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군들은 다 같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는 약간은 올드 패션하다. 하지만 새롭게 부각이 되는 꿈비 이런 종목들 오늘 상한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제로투세븐 20% 이상 급등했죠. 아가방 20% 이상 급등했죠. 캐리소프트 한 10% 올라갔나? 대신에 상대적으로 SAMG는 어때요, 여러분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졌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거는 매매의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술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해 못하시죠? 못해요, 이거.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8시 59분 장 시작하자마자 시초가 부근 분할 매수하겠습니다. 사세요, 그냥. 매수하시면 됩니다. 빵! 이렇게 수익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추로는 매매를 되게 잘 하셔야 된다고. 시장이 약세장으로 빠지게 되면 시장에서 참여자들이 어떤 게 갈까? 뭐 이 상황인데 그러면은 시장과 관련된 종목은 다 빠질 거고 시장의 자금이 이런 쪽으로 들어오겠구나. 대선 쪽으로 조기 대선으로 넘어가니까 이런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겠구나. 심지어 여러분들 제가 이거 말씀 안 드렸는데 폴리마켓이 아시죠, 여러분들? 아마 미 대선 때 이 폴리마켓 이야기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 이 폴리마켓에서 사우스 코리아, 그죠? 대선과 관련해서 파면과 관련해가지고 70% 이상이 파면 인용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자금이 배팅이 들어갔었다고요. 돈은 뭐예요, 여러분들? 정직합니다. 그거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 두 번째 아가방 컴퍼니. 동일하지? 63%잖아요. 제로투세븐보다 아가방 컴퍼니가 좀 더 변동성이 컸던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그게 차트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데 우리가 아가방을 찍을지 제로투세븐을 찍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방향성은 똑같아. 그럼 두 종목 다 사셔도 돼요. 그러면 한 종목은 30% 이상 수익 내고 한 종목은 63% 수익 내고. 간단하죠, 여러분들. 테마 정책의 수급이 쏠림은 필연적이다라고 제가 써드렸잖아요. 매크로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테마 정책의 수급 쏠림은 필연적입니다. 이거를 우리만 알고 있을까요? 시장의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종목에 자금이 들어올 거고 거래량이 들어갈 거고 거래 대금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시장에서 5%가 빠져버리니까 다른 종목도 살 게 없잖아요. 근데 시장에 자금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수익하러 들어온다고요. 그러면은 내가 이만큼을 움직여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니까 양봉이 이런 식으로 크게 발생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실전 매매예요, 여러분들. 실전 매매입니다. 이해하시죠? 자, 다음 페이지. 자, 대상홀딩스. 이것도 보이시죠, 여러분들? 4월 4일 대상홀딩스. 이거 아침에 보냈어요. 장 시작하면서. 12,500원 이하권에서 분할 매수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뭐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인용 쪽에 가깝다. 이거는 뭐 정치 성향을 다 빼고 우리는 어찌됐든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 안에서 가장 내 계좌에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수익이잖아요. 수익이면 나는 수익을 원해. 그러면은 그 수익에 맞춰서 내 정치 성향을 다 버리고 어떤 게 과연 시장에서 나에게 돈이 될 수 있을까? 수익이 될 수 있을까? 거기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괜히 주식하는데 뭐 정치적인 이념이란 정치적인 성향인지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것들을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리면서 관련 종목군들을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적어도 지난 한 주 동안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제가 이 종목들 하나하나씩 정말 선물 보따리 풀듯이 하나하나씩 지금 다 풀어드렸거든요. 그러면은 아셔야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이미 낌새를 딱 느끼셨던 분들은, 센스가 있으셨던 분들은, 아, 최영돈 파트너가, 최영돈 대표가, 최영돈 전문가가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냥 여지없이 들어간 거예요. 저희도 4월 4일 날 대성홀딩스. 오늘도 올라갔어요.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거 뭐 차트로 분석하게 되면은 답 나와요. 설명드릴 수 있어요, 제가. 자, 여러분들 올해 고점입니다. 여기 고점입니다. 횡보됐죠. 여기서 매수하셔야 됩니다. 이러면은 돼요. 근데 이게 왜 됐는지를 모르시잖아요. 그죠? 왜 이 종목이 이렇게까지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빵빵빵빵 뛰는지를, 그걸 이해하시게 되면 다음에도 이러한 종목군들을 찾을 수 있고요. 정책주가 지금 우리가 딱 처음에 봤었을 때 정책주가 저출산, 뭐 일자리 이런 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오늘은 교육 쪽까지 확대가 됐어요, 여러분들. 그죠? 교육 관련 종목들, 메가MD 이런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까지 확산되면서 주가가 딱 뛰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지난주에 이거 얼추 올라갔으니까 조기 대선 되게 되면은 또 새로운 정책주들 쪽으로 확산이 되겠구나라고 미리미리 생각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또 교육주들을 아침부터 보셨을 거라고요. 그죠? 그럼 남아있는 건 뭐가 있을까? 조금 더 확장해서 보게 되면 노인 정책 관련된 종목군들도 또 한 번쯤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제가 뭐 노인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은 제가 아직 건들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자, 그에 따라서 대상홀딩스는 누구죠, 여러분들? 야, 이거 참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임세령 씨죠? 그죠? 그리고 이정재, 우리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우리 또 배우시죠? 이 관계가 한동훈과의 동기입니다. 동창이죠, 동창. 뭐 동기라고 하긴 좀 그렇고 동창이죠. 예. 그런 부분들이 또 부각이 되면서 대상홀딩스 잠깐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또는 현재 여당 쪽 같은 경우는 어느 특정 인물의 야당이죠. 특정 인물의 약간은 좀 확률이 높아져 있는 상황들이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잠룡들의 경쟁이 정말 불꽃 튀게 나오고 있잖아요. 누가 대선 후보가 될지 모를 정도로 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금 일제히 다 올라갔다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쪽 관련해서는 인맥주가 약간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오히려 다른 타당 국민의힘당 쪽에서의 인맥주들은 오히려 좀 더 시장에서 활성화되면서 움직여주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론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추론을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다 보내드립니다. 밑에 하단에 나오시죠. 이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하시게 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지금이야 제가 리뷰하는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실시간으로 제가 다 알려드려요. 이런 것들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하단에 꼭 들어오셔가지고 저의 생각을 훔쳐가십시오. 저의 생각을 카피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우리 시청자분들의 생각들을 녹여보십시오. 그러면은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리는 종목들 중에서도 더 좋은 종목들을 발굴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그 역할만 해드리면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게끔 길라잡이만으로 해드려도 저의 임무는 거의 100% 수행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하단에 나오는 요 방으로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우리 가족분들과 4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간단하죠, 여러분들. 이런 장에서 여러분들, 시장 여러분들 5% 빠져요? 개별 종목은 10%, 20%씩 빠져요. 그런 장에서 역으로 저희는 43%씩 수익 내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내 종목이 마이너스 20% 빠졌어요. 자, 20% 너무해? 자, 마이너스 10% 빠졌어요. 나는 43% 수익 냈어요. 그러면 0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입니까? 토탈 53% 우리는 수익을 낸 거예요. 남들보다 더 번 거예요. 이런 투자자가 되셔야죠, 여러분들. 간단하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대되시죠? 코나이. 이거 3월 3일 날 어디에서도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우리 서울경제 TV 상한가 로켓 배송에서 제일 먼저 얘기했을 겁니다. 코나이. 제일 먼저 얘기했을 거예요. 그 뒤로 주가 빵빵빵빵 이런 식으로 뛰니까 그때서야 모든 경제 채널에서 코나이 이런 얘기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죠? 상한가 로켓 배송 6시에 하는 최영도 전문가, 우리 최문주 앵커와 함께 하는 이 상한가 로켓 배송에서 처음으로 얘기 드렸던 종목이에요.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언급되기 이전에. 그때 여러분들 코나이 저거 뭔데? 이러셨죠? 그때 제가 여러분들 히든으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아십니까? 자, 이번 탄핵이 끝나게 되면 어떤 당이든 민생 안정이 가장 첫 번째 과업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히든 종목으로 땡땡땡으로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밑에 하단에 나오는 우리 공간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우리 항상 방송 끝나게 되면 히든주 뭐예요? 물어보세요. 저도 이제 뭐 방송 끝나고 퇴근하는 길에 올려드릴 때도 있고 그 다음날 아침에 장 시작 전에 알려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날 제가 알려드렸어요. 코나입니다. 그때 이제 조금은 이제 시장에서에 대한 경험들이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셨을 거고 코나이 뭔데? 라고 정말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의미 있게 해석을 하시기 시작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시장에서 56%또 수익 냈어요, 우리. 아직도 수익 중이에요, 여러분들. 아직도 수익 중입니다, 여러분들. 자,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제 거짓말 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코나이 29,000원 이하권에서 매수하겠습니다. 심플하잖아요. 그죠? 심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간단하게 접근을 하지 않습니까? 안 나오네요. 예. 자,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29,000원. 오늘자의 고가가 얼마? 오늘자의 고가가 45,15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수익 내는 거예요. 되게 심플하잖아요, 여러분들. 심플 이즈 베스트. 그냥 생각만 잠깐 하시면 돼요. 돈 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수익이 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서 나를 포함한 대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합리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일까? 이것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간단하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일성건설도 말씀드렸잖아요. 일성건설하고 코나이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동일한 이재명입니다. 그죠? 한 종목은 인맥주, 한 종목은 정책주. 이거 두 개 다 잡으세요. 그 다음에 인맥주 고점 찍으면은 던지고 나오고 한동훈으로 가고 그리고 코나이는 정책주니까 더 갈 수 있고 홀드. 이게 바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 매매는 여러분들 내 종목을 끊임없이 가져가가지고 나는 2년 가져갈까 3년 가져갈까 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2년 동안 3년 동안에 흔들리는 것도 각오할 생각이 있으면 가져가는 거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의 대부분의 플레이는 무슨 플레이예요? 모멘텀 플레이잖아요. 우리나라 증시는 모멘텀 플레이가 전부예요. 거의 80% 90%입니다. 이 플레이를 통해서 내 수익률이 조금 더 배가를 시키는 거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에서 내 심리가 깨지지 않고 내 멘탈이 깨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나는 현금 다 있어. 최영도 전문가가 얘기했던 이 종목도 다 사가지고 나는 50% 먹었습니다. 100% 먹었습니다. 좋아요. 그러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종목들이 있으시다고요. 내 포트에 종목이 있어요. 무조건 있습니다. 근데 내 종목들이 나는 이 종목은 팔기 싫어. 그리고 이미 내가 손절해야 되는 그 범위 자체를 다 넘었어. 손절 못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자, 좋아요. 언젠가는 바닥 찍고 올라올 거니까. 정말 아예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이거나 성장성이 없는 종목이면은 뭐 다시 죽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바닥 찍고 올라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거 기다리실 거예요? 이거 못 기다려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못 기다립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적어도 내 종목이 빠지더라도 이 빠지는 거에 절반 정도는 상쇄할 수 있는 트레이딩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시장에서 안도가 돼요. 심리가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엄청 유해집니다. 그죠? 그러면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오늘 같은 경우 진짜 피눈물 흘리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내일은 더 할지도 몰라요. 왜냐? 신용불량 나오거든. 내일 신용불량 나옵니다, 여러분들. 반대매매 나와요, 반대매매. 반대매매 나오겠습니까? 각각의 시간대별로 뭐 나옵니까? 스탑로 나와요,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다 버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힌트들을 하나하나씩 빠짐없이 다 드렸던 거예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 최영도 전문가가 그래도 진짜 실력은 있구나. 생각은 있구나.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짧은 시간에 20분, 30분 동안 얘기하는 요 시간대에 정말 우리나라 증시의 모든 역사를 다 담아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트레이딩 역사를 다 담아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 페이지. 오파스넷. 3월 27일 날 들어왔어요. 심지어 3월 27일 날 들어왔습니다, 저 종목은. 이 종목은 생각보다 움직이는 폭이 좀 덜하긴 했었어요. 그래도 아쉬움은 없습니다. 왜냐? 시장 빠지는 거 대비해서 이 종목도 우리에게는 거의 40% 가까운 수익률을 줬기 때문에. 밑에 보이시죠? 다 보여드려요, 여러분들. 그냥 뭐 이 종목 좋아요, 이 섹터 좋아요, 올라갔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렸던 가격대까지 다 보여드리잖아요. 아, 이런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 어디서 보여드려요? 밑에 하단에 나오는 우리 방에서 가족분들과 함께 다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는 가격대예요. 간단하죠, 여러분들. 자, 오파스넷 뭐 별거 있습니까? 없어요. 뭐 별거 있겠어요. 한동훈 관련주 부과. 자, 해당 섹터가 움직이게 되면 모든 종목이 다 같이 움직인다. 제가 늘 얘기했던 거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늘 얘기하는 논리를 가지고, 늘 말씀드리는 논리를 가지고 보이시죠? 그냥 트레이딩 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종목? 잠깐만, 보자. 잠깐만, 대선이 끝나고, 아니죠? 대선이 아니죠? 탄핵이 끝나고 헌재에서 결과가 나오는데 이 종목이 계속 사이드로 흐르네? 하지만 그동안에 저의 마음은 인용 쪽에 가까웠기 때문에 이 종목도 주가들이 횡보되네? 그럼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주가 보는 거예요. 안 빠지네? 왜 안 빠질까? 시장 빠지는데? 이유는 딱 하나죠. 한동훈 관련주. 그죠? 빵!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리 잡고. 땅땅땅땅땅땅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 빠지네? 매집하셔도 돼요. 이런 종목들은. 정말 강단 있으신 분들은 이 자리에서 매집해요. 안 빠지는 건 눈치채고. 네, 안 빠지는 건 눈치채고 이 종목에서 이 상황에서 다 매집합니다. 그리고 빵! 오늘도 빵. 이거 오늘 차트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변동성만 20%가 나왔어요. 11,440원까지 갔습니다. 40% 수익이잖아요. 40%. 간단하죠, 여러분들. 심플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추론 매매예요. 추론이라고 해서 되게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시장 상황에서 가장 시장의 참여자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곳이 어딜까? 쳐다보는 곳이 어딜까? 이거를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종목. 유니온. 이것도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4월 3일 날. 이것도 히든 종목을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트럼프의 일기 때의 중국이 아니다. 지금의 중국은 보복관세로 맞대응 중이다. 히토르 관련주 급부상 예측 성공. 오늘 시가가 고가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가가 고가였어요. 자, 밑에 보이시죠? 5,400 유니온 사겠습니다. 신규 매수. 오늘 고가 얼마까지 나왔어요? 6,400원, 500원까지 나왔습니다. 단순하지 않습니까? 단순하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 중국이 보통의 중국이 아니다, 지금은. 그냥 뭐 미국이 으름장 한번 논다고 해서 중국이 잠깐만 우리 협의 한번 하시죠. 합의점을 한번 찾아보시죠. 이럴 중국이 아니다. 제가 그거를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거기에 시발점을 제가 어디에서 찾았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앵커님 기억하시나요? 딥시크. 네, 기억하죠. 그죠? 딥시크. 우리 설날 열심히 우리 가족분들과 친지들과 즐거운 시간 보낼 때 딥시크로 인해서 어땠어요? 엔비디아 17%, 18% 뻥 빠졌잖아요. 그때서부터 저는 느끼기 시작했어요. 중국이 정말 크긴 컸구나.
이게 미국과 쉽게 얘기해서 대등하게 한번 싸워볼 수 있는 기술력들을 갖기 시작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엔비디아 주가 보세요, 여러분들. 안 올라오잖아요. 안 올라오죠. 엔비디아가 망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매출이 줄어들까요? 영업이익이 줄어들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림들을 보여주기에는 제한적일 수도 있어요. 왜?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얻은 중국의 자신감, 강한 자신감을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관세와 관련해서 이야기들을 계속 강하게 하고 관세를 부과했었을 때 중국이 참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이런 종목들이에요. 유니온. 간단하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오늘 8시 58분에 오늘 보내드렸어요. 우리 회원님들한테. 그럼 매수한 종목들만 살 거야? 그걸 보여줄 거야? 매도한 종목은 왜 안 보여주는 건데? 보여드리잖아요. 자, 유니온 시초가 매도 대응 하시면서 수익 극대화 시킵니다. 끝. 간단하죠? 오늘 시초가 고점이었어요. 오늘 시초가 고점이었다고. 보이시죠? 오늘 시초가 고점이었어요. 음봉. 내일 더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내일 가게 되면 제가 뭐 살 수도 있겠죠? 네, 내일 가게 되면 제가 살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오늘 시가가 고가였어요. 보시 8시 58분. 이러면서 확정을 짓는 거예요. 수익률 26%. (8시 58분에) 충분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수익입니다. 아셨죠?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 여론에 다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씨를 뿌렸으면 이제 열매를 걷어들여야 되잖아요. 하나하나씩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련된 수익금과 현금을 통해서 우리는 또 새로운 노다지를 찾기 위해서, 새로운 산삼을 찾기 위해서 이 망망대해 주식시장에서 좋은 종목들을 발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수익의 새로운 경험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코너에서 뵙겠습니다. 이렇게 직격탄을 피해보는 종목들, 속속들이 발굴을 해봐야겠는데요. 공포에 휩싸인 시장 속에서 대장 섹터를 찾아가 봐야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장을 한 발 먼저 파악해 볼 수 있는 이 주간 일정 정리표까지 함께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시간으로 정확한 시장 흐름 짚어보면서 이 내용들 장중에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까지 하단 참고하셔서 최영동 전문가님과도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방송에서 못다하는 강의 내용들 또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고 돌아오겠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이 공개가 될 차례가 됐습니다. 오늘 최영동 전문가님께서 가져와 주신 종목은 두 가지인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이 포착이 됐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같은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을 또 발굴을 해주셨을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의 종목도 공개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앞 코너에서 제가 너무 열을 냈나요? 아니요. 괜찮습니까? 네, 너무 잘했습니다. 여기에 또 힘을 또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켓 배송 종목도 해드려야죠. 그죠? 예. 참 종목 오늘 선정하는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좀 듣고 싶어하는 종목들을 가져올까?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좀 가슴 아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진짜 뭐 냉철하게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좀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냉정하잖아요. 냉정한 시장에서 또 냉정한 수익을 거둬야 되는 상황들이어서 뭔가 이제 인간적인 부분들을 다 거두절미하고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이에요. SCI
평가 정보입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렸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저희 상한가 로켓 배송을 열렬히 사랑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죠, 여러분들? SCI 평가 정보? 보통 이제 우리가 신평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시장에서 인식을 하는 거는 사실은 경기가 안 좋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연체율이 높아지죠. 연체율이 높아집니다, 여러분들. 그죠? 또는 우리가 뭐 실수로 깜빡해서 뭐 이렇게 뭐 연체가 되는 경우도 있겠죠. 뭐 그런 부분들을 제외시키고 나서 소위 얘기하게 되면 등급별로 나뉘어요, 여러분들. 이 채권에 대해서 은행들의 채무 그 등급이 5단계로 싹싹싹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범위 안으로 더 밑으로 내려가 버리게 되면 그 채권을 통으로 이런 회사들 넘겨요. 그리고 이 회사들이 그 채권을 사들여서 회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죠? 채권 추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업무를 하는 회사가 바로 여기죠. 그러면 채권 추심이 늘어나? 이런 회사들이 돈을 벌어? 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죠, 여러분들? 경기가 안 좋다.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경기가 안 좋은지 아직 몰라요. 그리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나와줘야 되게 되면 우리가 그거를 보고 나서 경기 침체구나라고 예상을 하지만 시장은 미리 움직이죠.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종목군들도 시장에서 조금은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시장 움직임들은 실물 경제와는 다르게 이미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선반영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설령 스윙으로 길게 가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짧게 짧은 구간 동안에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시장이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 시장의 경기에 대한 움직임들 속에서 불안하게 움직여라고 했었을 때 제가 늘 보는 종목이 이 종목이에요. 그래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차트 볼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안 빠져요, 얘네들. 안 빠집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중간중간에 올라와요, 또 이렇게. 그죠? 그죠? 이런 패턴이에요. 만약에 이 종목을 갖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 오늘 5%를 적어도 손실을 안 받겠죠. 근데 내일 과연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가 한번 좀 지켜보자 라는 의미에서 이런 종목이 교과서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히든 종목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종목 빠르게 갈게요. 히든의 히든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히든의 히든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오늘도 제가 또 갖고 나왔어요. 아직 해볼만 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히든 종목을 뭐 새롭게 전선을 확장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종목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고 포커스를 좀 맞추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큰 틀은 같아요. 헌재 판결 이후에 조기 대선이 진행이 되고 있다. 본격적으로 이제 후보들이 나오겠죠. 그 후보들과 관련된 정책이 됐든 인맥이 됐든 어떤 내용들이 됐든 연결고리만 있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스토리. 자, 그다음에 각 당의 대표주자들 단기간에 광폭 횡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모멘텀들이 있긴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다 안 적었습니다. 너무 힌트를 딥하게 드리는 것 같아서 그 딥한 힌트를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하단에 나오죠, 여러분들.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 거고요. 제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는 SCI 평가 정보로 짚어주셨습니다.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움직임에 반응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함께 하시는 분들께 따로 보내드리는 또 하나의 히든 종목까지도 하단 참고하셔서 꼼꼼하게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오늘의 핵심 화면 통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포인트 시황으로는 국내 증시와 주요 경제 일정 분석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시장을 꿰뚫는 원포인트 기법으로는 약세장 속 추론 매매 기법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는 SCI 평가 정보와 히든 종목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월요일장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장을 위한 대응 전략 꼼꼼하게 챙겨가 보셔야겠죠. 예측하기 힘든 시장 속에서 촘촘한 대응 전략 가져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또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상한가 로켓 배송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이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 준수합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